전국적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266만 가구가 넘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낡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단 살만한 집으로 고쳐서 생활하거나 또 그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임대를 내주는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컨설팅 해주시는 김서준 도시로재생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노후주택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게 안전사고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수요는 좀 있나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예전에 또 포항 같은 데서 지진 나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건축법도 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최근 5년간의 그 노후주택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후도의 그 기준 연수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주택이나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이슈인 이 한강이나 공원 그런 것들과 또 골목 등이 상권화가 되면서 그 노후된 건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뢰가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네, 대부분 3.3제곱미터나 한 평에 얼마 들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공사비를 측정하실 때는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비의 측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평당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측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이제 개별 건물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평당 얼마라는 금액보다는 이제 개별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노후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할 때 신축에서 제외되는 이제 공사가 기초 그리고 골조 공사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빠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에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에 따라서 신축 대비 절반 정도 미만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보단 비용이 확실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장점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상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부수고 새로 짓는 건축에 비해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시공법은 일단 예전에 그 준공 당시 그 리모델링 노후 건물에 지어졌을 당시의 건축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건축법에 따르다 보면 이제 건폐율, 지금 현재 건물이 깔고 왔는 그 면적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주차법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심에 이제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신축에 비해서 면적에 대한 이익을 더 얻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면적이란 곧 우리 임대 면적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임대 면적은 곧 임대 수익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장점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면적이다. 면적은 곧 또 임대 수익이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비용적인 걸 떠나서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정취나 아니면은 역사성을 또 그대로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또 젊은 소비층이 이런 예전의 독특한 분위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또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뉴트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낡은 집을 고쳐 쓰는 건 까다로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어떤 시공법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이 앞서십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절차를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절차에 맞춰서 또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먼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란 것은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간략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법적인 검토와 그리고 향후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제한사항 등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조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 특히나 이게 이제 임대용이라고 한다면 상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 건축물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도 있겠고요. 건물의 노후도, 그다음에 그 건물의 특이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설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건물을 보실 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건물을 신축을 하실 건지 리모델링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 보시고, 신축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설계 등을 먼저 또 체크해 보셔서 설계를 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신축이건 리모델링이건 이제 설계를 미리 해서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공 금액이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업체 견적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알아보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노후주택을 매입하실 때는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어림잡아서 이렇게 금액을 측정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막상 이제 시공에 들어갔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더 유리한 점이 많거나 비용적으로 좀 더 절감되는 경우도 많은데, 리모델링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비용을 작게 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인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공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시공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내부만 좀 잘하는 업체보다는 이렇게 외부 작업, 특히나 건물의 구조와 설비,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의 기능을 이해하는 업체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사한 시공 실적이 많은 업체와 만약에 시공을 함께 한다면 오랫동안 내 건물을 앞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 특히나 이제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게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기회를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건축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슈플러스에선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궁금한 점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